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지한, 아내 한진이와 둘이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작은 집이지만 수도권에 내 집이 있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아내는 내성적이라 말수가 적긴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는 원만한 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내의 어머니, 즉 장모님과의 문제였다. 장모는 같이 살자며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년 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후 장모님은 유유자적 혼자서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었는데 1년 반 정도 전부터 줄기차게 동거 얘기를 꺼내고 계신다. 장모님은 성격이 까탈스러운 편이어서 솔직히 난 절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주의이다. 사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리고 동거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지금은 집에 빈 방이 있지만 앞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고 그런 사정 때문에 동거는 어렵다고 했지만 막무가내 장모님이야 뭐라고 하건 말건 떠들게 놔두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장모님은 욕구불만이 폭발했고 우리를 호출했다. 아내 입장에서는 친정 나들이였지만 전혀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가 장모님 댁에 도착하자 다짜고짜 무릎 꿇고 앉으라고 명령하셨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저축과 보험금 등으로 사치를 한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날도 장모님은 고가로 보이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우리에게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알지? 진지한 한진이! 일방적인 강요와 설교 그 자체였다. 장거리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시골에 놀러온 딸 부부를 대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할 말을 잃은 우리에 비해 장모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오늘은 반드시 너희들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 같이 살 거야 말 거야? 이 얘기는 벌써 몇 번을 했는지 셀 수도 없었다. 물어보실 때마다 전화로 거절의 뜻을 전했었다. 그런데도 장모님은 우리가 동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한 사실을 돌아서면 까먹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이 문제가 아직 보류 중으로 혼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장모는 우리 대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할 말만 먼저 앞세웠다. 서론, 조상님들이 있으니까 니들이 있는 거야. 중론, 조상을 위하고 연장자를 공경하는 건 인간의 도리이자 아랫세대의 의무야. 결론, 그러니까 동거는 당연한 일이다 이거야. 기승전결이 한결같은 설교가 무한 반복. 마침내 장모는 21번 고르더니 마지못해 묻는 말투로 나한테 질문을 했다. 대체 지안이 자네는 나하고 동거하는 게 뭐가 불만인 건가? 저는 어머님이 절 싫어하는 게 아닌지, 그게 아니면 왜 제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나는 원망과 비꼬임을 섞어서 대답했다. 어머, 내가 왜 자네를 싫어하겠나? 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 그러세요? 남자가 연봉이 그게 뭐냐라고도 하셨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마당 한 뼘 없는 손바닥만한 집도 집이냐 등등 악담을 꽤 많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그런 악담을 들어야 한다는 게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어머, 그건 내 말이 아니라 우리 옆집 사람이 한 말이야. 남들이 하는 말을 나는 그저 자네한테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내가 친하게 지내는 옆집 사람들도 다 자네 같은 아들 자식의 손주까지 본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자네 월급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적다. 마당도 없는데 굳이 왜 집을 짓냐? 생각이 모자란 거 아니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지. 남들이 한 말을 가지고 나더러 뭐라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 그럼 그 옆집 분들 성함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평균 연봉이라는 게 말 그대로 평균이니까 최고치와 최저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모여서 공론을 벌이는 건 옳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마당이 없는 주택이 흔하디 흔하다는 말씀도 직접 드려야겠어요. 시골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려드려야죠. 몰상식하게 왜 이래? 나랑 이 동네 사람들이랑 원수 척지게 만들 셈이야? 내가 옛날부터 누누이 말했지? 자네는 어른 공경심이 부족하다고. 몰상식한 걸로 따지자면 남의 연봉이나 집을 두고 참견하고 비교하는 게 더 그런 거죠. 듣자 하니까 자네 연봉 적은 거 지적받으니까 도둑이 제발 저려서 어른 공경도 할 줄 모르고 장모랑 동거도 싫다고 하고 어른 말에 고분고분 따를 생각은 안 하고 말대답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니 남들이 나한테 사위 때문에 참 힘들겠어요 라면서 날 불쌍해하는 거 아니야? 남들은 또 어떤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여기 올 때마다 옆집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덜어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바로 옆집이면 김씨 어르신하고 박씨 어르신 아니에요? 김씨 어르신 아드님은 파트 근무니까 모르긴 해도 저보다 연봉이 적을 테고 박씨 어르신도 아드님이 대학 나와서 알바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죽인다면서 걱정이 많으시던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이... 자네 왜 이렇게 말이 많나? 내가 옆집이라고 하면 옆집인 거지. 남들이 다라고 하면 남들 다인 거고. 나도 이제 늙어서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까지는 기억 안 나네. 장모님 올해 겨우 50세세요. 요즘 세상에 50이면 한창 일할 나이에요. 남들은 남이고 나는 나야. 아까부터 왜 남의 말에 꼬투리를 잡고 난린가? 남들은 남이다. 장모님, 말씀마다 옆집 사람이 아니면 남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늘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인 일에만 남들은 남이다? 자네 눈빛이 그게 뭔가? 그게 어른을 대하는 눈빛인가? 역시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거라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라니까 자꾸 말꼬리 잡고 늘어질 건가? 내가 몇 번을 말해. 남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물었잖아요. 남들이 누구냐고. 장모님과 나는 이 어리석은 질문과 대답을 한동안 되풀이했다. 덤으로 설교까지. 어쨌든 장모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니 분이 풀린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불만이면 어디 자네도 하고 싶은 말 다 해보게.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이 순간을 1년 반 동안 기다려왔다. 그럼 저도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모님은 남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말이어도 사과를 안 해도 되고요. 뭐야? 자네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래. 사실을 전달한 건데 왜 내가 사죄까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주변 여론을 욕먹을 각오하고 전달해준 건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과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팩트체크를 다 해봤는데요. 장모님 댁 반경에 사는 주민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자네 머리가 있는 건가? 사람을 앞에 두고 누가 월급이 적다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나? 또 남의 집에 왔다 가면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 챙겨가는 거 그만하시죠. 처음엔 저희도 도둑이 든 줄 알고 특히 이 사람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말도 없이 가져간 물건들은 제자리에 돌려놓으시죠. 애초에 남의 집에 와서 남의 물건에 눈독 들이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하! 장모가 드디어 말문이 막혔다. 또 제 월급을 가지고 항상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머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부모님 돈으로 남편 돈으로 살았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유산으로 살고 계시고 그거야 내가 굳이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다 떠나서 저희가 동거에 대해서 계속 거절하는데도 이렇게 굳이 내려오라고 호출하고 강요하시잖아요. 이렇게 들들 볶는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는 그저 내 생각이 전화통화만으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제가 듣기로 정작 장모님은 시부모님하고 동거하는 걸 끝까지 거부하셨다면서요? 그건 몇십 년 전 일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기준을 세우고 책임 전가를 하면 너무 허접하게 느껴져서 듣고 있기가 괴롭습니다. 제발 괴롭히는 거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긴 얘기 짧게 정리하면 동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아내도 힘을 보태면서 나도 엄마랑은 싫어. 장모는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러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숨을 씩씩거렸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아 보였지만 내 말이 다 맞다 보니 할 말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장모님 댁에서 나왔다. 나는 그동안 못했던 말들을 전부 다 해버려서 마음이 아주 가벼웠다. 1년 반 동안 꾹꾹 참고만 있었던 터라 속이 후련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먼저 그랬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묵혀놨던 불만을 다 털어놓은 결과 장모는 동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울먹이면서 전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우리는 모두 무시했다. 솔직히 장모가 끈질기게 동거를 요구하는 이유도 짐작하고 있었다. 장모는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사치를 너무 하다 보니 유산을 다 까먹었고 돈이 똑 떨어진 상태였다. 내 예상대로 장모는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인생 최초로 알바를 시작했고 연장자를 공경하지 않는 젊은 상사에게 혹독하게 지도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